한번 안녕하세요, 워치 탐닉입니다. 다음은 세이코 5의 SNXS79인데요. 가난한 자의 어쩌고 하면서 수식어가 꽤 붙은 시계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던 게, 저도 가난한 자의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싫어해서 거의 안 씁니다. 아마 안 썼을 겁니다, 이때까지. 세이코 5에서 통일된 디자인이 세대를 거쳐서 나오는 시계가 흔하진 않은데, 이 시계는 SRPK87이라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디자인의 시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시계가 세이코 5 치고는 많이 비쌉니다. 제가 예전에 확인했을 때 유로화로 봤을 때 한 350 유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이코 5 주제에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일단 로고가 S로 바뀐 이후부터는 사실 더 이상 콜렉팅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세이코 5, 이 숫자 5를 좋아합니다. 사실 이렇게 로고에 5를 박을 수 있는 패기의 브랜드가 따로 있을까 싶네요. 다음은 그랜드 세이코 독립 전에 시계를 갖고 계시더군요. SBGX009인데 여기서 또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사실. 이렇게 세이코를 다양하게 갖고 계신 연예인이 또 있나 싶어서 아무래도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중고샵에서 그랜드 세이코 중고 쿼츠를 사는 일이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정말 선택하는 유명한 모델은 아니거든요. 이게 접사 사진을 보면은 오래된 제품도 핸즈의 기스 하나를 볼 수 없는 듯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죠. 사진상으로는 다이얼도 아주 뽀얀 에나멜 다이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우재님이 사신 SBGX 라인도 정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으로 나왔고, 저라면 아마 바 타입의 인덱스를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아한 느낌을 주는 삼각형 모양의 인덱스를 구매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고 싶네요. 이 그랜드 세이코에 달린 무브먼트는 9F61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무브먼트이냐면 1년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쿼츠가 시간이 매우 정확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개 월 오차가 10초 이상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랜드 세이코에 들어가는 쿼츠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연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뿐만 아니라 이 그랜드 세이코 쿼츠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번 움직입니다. 사람 눈으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데 9F급들 정도 되면은 온도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아서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은 또 기계식만의 매력이 있고, 세이코 쿼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쿼츠랑 좀 다른 분야다. 정말 재밌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쇼츠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100분의 1초를 구하는 거죠. 다음은 프레사지 모델이 나왔네요. SRPD99J1. 프레사지 라인은 일반 세이코 라인 안에서 드레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얼에 굉장히 힘을 준 시계들이 많습니다. 지브리나 일본 전통 도예 스타일과 협업해가지고 리미티드들로 나오는 것들이 많죠. 이제 그런 식으로 리미티드들이 나오는 것들은 그랜드 세이코 쿼츠 입문시계 값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랜저 풀업으로 제네시스 깡통을 사는 대충 어떤 느낌인지 다들 이해 가실 겁니다. 확실히 주우재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크기와 두께에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사지를 많이 경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한 문장으로 프레사지를 조금 표현하자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프레사지 라인들의 공통점이 아무래도 좀 두껍습니다. 이 시계는 자체가 큽니다. 이 시계는 자체가 한 40mm, 최소 40mm, 42mm로 보이는데 로만 타입의 인덱스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죠. 사실 예쁜데 차기에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면 예쁘지만 굳이 내가 이 시계를 차야 될까? 다른 시계 놔두고? 하지만 보관하면 한 자리 차지할 만큼 괜찮다. 언젠가 또 제 마음이 바뀌면은 그때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만한 예쁜 시계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가에서는 사실상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동 모델로 눈을 돌리셔야 어느 정도 저가에서 구할 수 있는데, 오토매틱인데 얇고 드레스워치, 그러면 최소 500은 써야 되지 않을까, 메이저 브랜드에서. 당장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또 약간 좀 살펴보면 모르겠죠. 다음은 SBGX 261입니다. 정말 끝도 없이 세이코가 나오시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세이코를 많이 사신 분이다, 저같이 병적인 사람을 또 여기서 보다니. 물론 저는 그랜드 세이코가 고가라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쿼츠로 입문하실 때 많이 구매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랜드 세이코라면 떠올릴 수 있는 칼침, 자라츠 마감, 세이코가 다 똑같이 생겼다는 어떤 그런 밈들이 있잖아요. 가격별로 해서 다 비슷하다는 밈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뭐 세이코들이라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세이코일 텐데요.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이제 다이어리 핑크색이라서, 핑크색을 구매할 때는 늘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사긴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게 보면은 가격별로 다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이게 옛날 시계라고 하지만 오히려 옛날 시계들이 훨씬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색감이나 그리고 이런 마감에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티가 납니다. 안타까운 게 요즘 것들이 어찌됐건 이제 등급을 나눠야 되고, 또 쿼츠가 하위 라인에 속하다 보니까 마감에서 보면은 많이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차등을 둬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 돈이면은 중고 빈티지를 사는 게 만족감에서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이죠. 정말 실물로 보면 어찌됐건 다르다. 다음은 SNE 573입니다. 요즘 세이코 다이버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시계 같은데요. 처음에 러버였는데 주빌리 붓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직접 사서 바꿀 정도면은 정말 시계쟁이가 맞으시네요.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SNE 573이 뒷번호를 왜 이렇게 지었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러그 부분을 볼 때마다 그랜드 세이코의 전설적인 모델이죠. 57GS가 언뜻 보입니다. 언뜻. 그만큼 터프하게 생겼다는 건데요. 57GS가 훨씬 더 수직적이고 러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퀄리티 자체가 워낙 다르겠지만, SNE 573도 이 뻗은 러그 부분에서 꽤나 이제 비슷한 느낌을 내고 있는 듯합니다. 둘 다 57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느낌이지만 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닮은 것 같습니다. 시계 자체는 저도 하나 드리고 싶을 정도로 세이코 다이버답게 정말 잘 생긴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상하게도 솔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티즌이나 카시오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세이코는 솔라 쪽은 없습니다. 키네틱도 있지만 이상하게 솔라는 없습니다. 주제님 편을 보면서 한 사람의 세이코 매니아로서 또 다른 세이코 매니아 분을 볼 수 있어서 매우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님처럼 영향력이 있는 분이 시계를 많이 좋아해 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하죠. 아무래도 주제님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날로그 시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고, 그러한 것들이 언젠가 스노우볼이 굴러가지고 한국 시계 시장이 더 커지고, 그러면은 저 같은 일반인도 더 다양한 시계를 제가 굳이 사지 않더라도 공유 받을 수 있게 되고, 실물로도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정말 한국의 멋진 시계 브랜드나 시계 브랜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라르드 젠타 같은 디자이너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같은 시계를 좋아하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시계 뒷면에 시계 앞면 다이얼에 디자인 바이 홍길동 이런 세 글자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나온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홍길동이 전 세계로 퍼지는 날이 언젠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제가 주우재님이 멋있게 보였던 이유 3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든 빈티지든 제품의 상태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패션 스타답게 옷에 굉장히 잘 매칭되는 시계들을 구매하셨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본인의 안목대로 구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은 뭔가를 구매할 때 남의 기준에 의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말 본인의 스타일대로 구매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리스펙트할 만한 그리고 멋있는 부분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